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 파악 유형 중에서 주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4문제를 통해서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정리해서 문제풀이 방법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지문 분석 해석을 통해서요. 우리 독해 능력 향상도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서 주장 유형 같은 경우는요 20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을 읽고선요 그 지문에서 주장하는 바, 즉 주제를 확인해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겁니다. 글에는요, 주제라는 것이 있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져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요,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설명하는 것, 의견이 되겠죠. 그 의견으로 구성된 게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심 소재는 어디 나타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즉 앞쪽 문장에서 구성이 됩니다. 자, 물론 한 서너 번째 문장까지 가봐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는 두 문장 정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소재는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단어 자체의 반복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의미적인 반복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의미적 반복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단어 반복은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단어도 반복될 수 있으니까 우선 단어 반복을 먼저 찾아보신 다음에 의미 반복을 확인해 보시는 방식으로 구성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개 정도 찾아보시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2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1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사실 정답의 범위를 줄이는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소재부터 파악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될 중심 소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인 거 찾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반복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더니요. 바로 여기 보시면 Magic is what we all wish for to happen in our life 되어져 있습니다.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 것이다 라는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거 한번 나왔고요. 그것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중심 소재는 여기서 뭐 하는 거?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선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자, 사실 안타깝게 여기서는요 2개 문장을 가지고 파악했을 때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중심 소재는 없습니다. 하나만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중심 소재 찾아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아까 중심 소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줬었죠. 따라서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정답을 선택해주고 걔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소거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1번에서 목표한 바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감을 얻으려면이라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자신감을 향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1, 2, 3, 4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정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5번 보시면 실상에서 마주한 도전을 피하지 말고 견뎌내라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져 있지 않죠. 따라서 얘는 해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정답이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서 아까 줄여놓은 정답의 범위에서 정답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봐야겠죠. 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는 방법 당연히 문맥적으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조금 아직은 주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럴 땐 뭐를 통해서 파악하시면 좋냐면 주제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제 문장을 찾아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제에 대한 힌트는요. 계속해서 많은 문장에서 나오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애들이 주제의 힌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명령문입니다. 자, 보시면 5번에서도요. write down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6번에서도 change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문장 모두에서도 명령문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필자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것, 즉 뭐예요? 주장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힌트는요. 바로 예시입니다. 자, 예문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오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견을 주장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문장이 뭐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주제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령문과 예시 앞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 본다고 하면요. 여기에 주제는 뭐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5번과 6번에서 나오는 것이 주제문에 해당이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였죠? 바로 보시면요. Write down all the real-time challenges that you face and deal wit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rite down 적어보라고 하고 있죠. 뭘 적어보래요? 실시간에 어려운 것들을 다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건데요? 당신이 직면하고 다뤄야 할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Just change the challenge statement into positive statements. 그 어려움에 대한 진술을요, 뭐로 바꾸래요? 긍정적인 진술로 한번 바꿔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명확한 주제문은 6번 문장에 해당이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주제는 어려움에 관한 진술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까지 찾아주시면 이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자, 아까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뭐였다?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놓은 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뭘 표시하시면 되냐면 방금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 주제를 파악했잖아요. 그 주제 어디 있었어요? 어려움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라라는 거 우리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요. 1번에는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죠? 목표 한 발을 꼭 이루려면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 이거 해당되지 않겠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것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3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도 보시면요. 틈틈이 마술을 배워라. 이거 아니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술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중심 소재에 매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오답의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나와져 있던 거 어려움을 어떻게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라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따라서 몇 번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중심 소재를 찾아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주시고 주제를 찾아서 명확한 정답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이 주제 파악 유형, 특히나 주장 유형에 해당이 되는 문제풀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Magic is what we all wish for to happen in our lif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magic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는 뭡니까?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w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명사절이죠. 얘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절로 나와져 있네요. 특히나 what으로 나오는 경우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what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와도 항상 얘는 뭐다? 명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what도요 명사절이죠. 또 간접 의문문 what도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what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부분 다 뭐로 나온다? 명사절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안에도 볼게요. we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all이라 되어져 있는 건 부사입니다. wish라 되어져 있죠. wish for까지 한번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 what은 접속사이자 저 wish for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뭐뭐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뭔데요? to happen이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 저 what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거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o happe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in부터 our lif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합니까? 왓절이라고 합니다. 라는 게 되겠죠. 왓절 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To happen in our life.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것?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Do you love the movie Cinderella like me?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퀘스천 마크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도치되어져 있겠네요. do가 동사가 될 거고요. love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you는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he movie Cinderella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like m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당신은 신데렐라 영화를 사랑합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좋아하냐라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Where in real life you can also create magic. 자, where 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부사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real life 전치사 구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can create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also는 이렇게 부사입니다. magic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where 그러면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는요. 끊어갈게요. You can also create music. 여러분도 당신들도 마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Here's the tree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here이라 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유도부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is가 동사, the tree는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도부사가 나오게 되죠. 유도부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here 또는 there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얘네가 나오고 나면 뒤에 어떻게 됩니까? 도치가 되어져 동사 주어로 이렇게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here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re 같은 경우는 해석해 주지 않죠. 그냥 주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해 보면 뭐예요?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가 뭐였던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도입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입 뒤에 뭐가 나오고 있는 거, 이제 주제가 나오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Write down all the real-time challenges that you face and deal wit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write down으로 들어가고 있죠. 명령문인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따라서 write down이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l the real-time challenge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요 앞에 있는 challenge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face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얘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대시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deal with 여기도 동사인데 이 뒤에 걸려있는 목적은 마찬가지로 대시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였던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들을 적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문제도 어떤 건데요? Then you face and deal with. 당신이 직면하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끊어갑시다. Just change the challenge statement into positive statemen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just라 되어져 있죠. 이건 부사고요. change라 되어져 있는 게 지금도 명령문으로 구성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nge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 challenge statement가 뭐가 되겠어요? 목적어가 되겠죠. into부터 뒤에 전체는 전치사구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change A in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죠.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 본다고 하면요. 자, 어려움에 관한 진술을요. 어떻게 하래요? 뭐로 바꿔라? into positive statement. 긍정적인 진술들로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제문이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let me give you an example here.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뭐예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부터 뭐가 되겠다? 바로 부연이죠. 이번엔 예시로 나와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let이라 되어져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가 되는 건데 이번에도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e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give는 뭡니까? let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사역동사죠. 따라서 뒤에는 동사 원형 써져 있는 거죠. give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give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고요. you가 간접 목적어, an example 여기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her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let me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뭐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give you 당신에게 뭐 해보겠다?
줘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주는 건데요? An example, 예시를요. Here, 여기서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시 계속 이어집니다. If you struggle with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then write a positive statement such as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t 5 a.m. every da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struggl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th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여기 전체가 다 같이 걸리겠죠. 자, then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n 요거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writ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a positive statement가 뭐가 되겠어요?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such a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statement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도 볼게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에 getting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예요? 동명사죠. 동명사 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early는 뭡니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in the morning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such as 뒤에 나와져 있는 따옴표 부분도 보겠습니다. such as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get up이라 되어져 있죠. 그게 동사입니다. early 부사, in the morning 부사, at 5 a.m. 부사, every da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요. 자, 어떤 어려움이죠? with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write a positive statement. 긍정적인 진술을 써보라고 합니다. 자, 뭐와 같은 거죠? 자,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난다. in the morning. 아침에 at 5 a.m. 오전 5시에 every day. 매일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Once you write these statements, get ready to witness magic and confidenc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once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ri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ese statements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명령문 또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get이 나와져 있죠. 여기 동사가 되어 있고요. ready라 되어져 있는 게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투부정사는 이 ready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witness라 되어져 있죠. 여기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magic and confidence가 그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일단 당신이 이러한 진술을 적는다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get ready.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뭐 할 준비를 하래요? 투부정사 할 준비죠. Witness magic and confidence. 마법과 자신감을 목격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7번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예시가 나와져 있고 그 뒤에 그 예시에 대한 계속해서 부연 나오고 있죠. 쭉 똑같이 예시가 언급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 will be surprised that just by writing these statements, there is a shift in the way you think and act. 자,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 surprised가 되어 있죠. will be가 뭐가 되겠어요? 동사가 되겠고요. surprised가 여기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거 기억하시죠?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면 ing, 감정을 느끼는 거면 pp입니다. 자, 대절 나와져 있죠? 이거 뭡니까? surprised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just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by writing these statements 부사 처리 되셔야겠죠. there 유도부사입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shift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in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인데요. 자, 안에 보시면요. way를 설명해 주는 게 나옵니다. you think부터 시작해서 act까지가 이 way를 꾸며주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사절로 나와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관계부사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how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되어져 있는데 how는요. 어떻게 씁니까? 절대로 way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way가 나오면 how 생략해줘야 되고요. how가 나오면 way를 생략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how가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you가 주어, 그리고 think라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act까지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에도 또 보시면 by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와져 있죠. writing의 동사적 특성, these statements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석해보면요. You will be surprised.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 되겠죠. 자, 어떤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냐? 뒤에 설명 나오고 있어요. 대절이죠. 단지 이러한 진술을 적음으로써 그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There is a shift.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거에서요? In the way you think and act.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중심되는 본론에서 나왔던 예시 상황들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언급해 주고 있죠. 뭐가 되겠다? 결론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0번, 11번, 즉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suddenly you feel more powerful and positive. sudden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feel이 동사가 되겠죠. 몰이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powerful and positive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and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suddenly 갑자기요. 끊어갈게요. You feel more powerful and positive. 당신은 더 강력하고 긍정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해석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서 주장 유형 같은 경우는요 20번 문제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그 지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잘 찾아서 즉 주제 파악을 해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 소재들을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주제라고 하는 거면은 그 중심 소재에 대한 의견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요. 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뭐가 되겠다? 중심 소재, 즉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요, 문장 첫 부분, 앞부분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대개는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 사이에서 잘 나오는데요.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확인해 봐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활용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은요, 반복적인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반복적인 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단어 반복도 있겠지만 의미 반복도 있습니다. 주로 의미 반복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글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좀 찾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반복되는 어구, 즉 의미 반복과 단어 반복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반복, 즉 중심 소재에 대한 부분은요,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봤었더니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건 거의 단어 반복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aving a messy room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having a disorderly room입니다. 지저분한 방, 그 다음에 어수선한 방, 둘 다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는요, 단어 반복으로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중심 소재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찾아줄 수 있습니까?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가 나와져 있는 이 부분과 disorganized mental state가 되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의미 반복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부정적인 감정들과 파괴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란스러운 정신적인 상태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적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 소재는 이 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이 찾은 중심 소재를 가지고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주는 겁니다. 자, 얘네를 선택지에 가셔서요, 선택지에 직접 표시하시면서 얘네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having a messy room 또는 having a disorderly room이라 되어져 있었던 것,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방 또는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 이 방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저전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양쪽적인 부분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는 것, 즉 공간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엔 그런 얘기 나온 거 없어요. 세 번째, 무질서한 환경 나와져 있잖아요. 아, 여기 찾아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5번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어떤 거였죠?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그리고 여기 어떻게? Disorganized mental state.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얘기지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생각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어디에서 뭘 찾을 수 있었어요? 1번에서 긍정적 변화라고 하는 부분 찾아줄 수 있었겠고요. 두 번째는 없었고요. 세 번째, 창의적인 생각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destructive thinking과 반대되는 표현이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온 거 없고요. 다섯 번째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정답 용어를 축소
축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2번과 4번과 5번은 아니고 1번과 3번 중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정도 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 거죠.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 방법의 가장 원칙적인 방식은요,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앞에서 어떤 형태가 나와져서 구성이 됐고 그것을 쭉 그리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주제가 나오네,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그것을 찾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힌트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주제의 힌트 부분을 찾는 것은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에 대한 힌트 어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적에서도 봤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슬슬 주제를 나타내는 힌트 부분 찾아내기가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는요, 결론적 어구입니다. 결론적 어구. so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so 하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또 then 하고 나와져 있어요. then 하면 뭐예요? 뭐뭐 해라에 되어져 있고 then 나왔으면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적 어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문이 나와져 있는 거죠. clean up, organize, arrange, 다 뭡니까? 명령문이죠. 명령문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거 해라라는 거니까 필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결론적 어구와 명령문이 나와져 있는 이 6번째 문장이 뭐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문을 파악해보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So, 그래서 clean up your closets. 어떻게 하래요? 옷장을 청소하래요, 먼저. Organize your drawers. 또 뭐 하래요? 서랍 정리하래요. And arrange your things first. 자, 우선 뭐 하래요? 물건을 정돈하래요. 자, 그러면 then peace of mind will follow.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주제보다 방을 정돈하면 마음의 평화가 따라온다. 긍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주제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정답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주제를 통해서 파악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1번과 3번은 우리가 정답의 범위로 축소해놨어요.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자, 어떤 얘기 나와졌었죠? 자신의 공간을 정돈하라고 되어져 있었고 마음의 평화 오는 것, 즉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긍정적 변화를 도모해라 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돈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따라서 3번에 무질서한 환경에서 뭘 하는 것은 해당되지가 않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소재를 찾아서 정답의 범위 축소하시고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를 통해서 그 축소해 놓은 부분에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찾았고요. 자,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그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고 싶어도 해석할 수 없으면 못합니다. 따라서 지문 분석 및 해석을 통해서 독해력을 좀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Having a messy room can add up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aving a messy room이라 되어진 여기가 뭐가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동명사 주어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can add up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o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뒤에 전체까지 모두 다 걸리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having이 동명사였죠? 얘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essy room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having a messy room, 지저분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can add up, 어떻게 된대요? 뭐뭐임을 보여준다 또는 뭐뭐이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뭐가 되는 거죠?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To negative feelings and destructive thinking. 부정적인 감정들과 파괴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Psychologists say that having a disorderly room can indicate a disorganized mental stat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Psychologi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say라 되어져 있죠. 여기 뭡니까? 동사입니다. that하고 나오고 있네요. 이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모두 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명사절입니다. 명사절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aving부터 시작해서 room까지가 동명사 주어였습니다. can indica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뒤에 전체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도 좀 살펴보셔야겠죠. 자, 안에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hav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십니다. 여기가 뭐예요? 동사적 특성, 동명사죠. disorderly room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요. 심리학자들은요.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절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having a disorderly room, 무질서한 또는 어수선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뭘 나타낼 수 있죠? 정리되지 않은 또는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One of the professional tidying experts says that the moment you start cleaning your room, you also start changing your life and gaining new perspective. 자, 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professional tidying exper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says가 되어져 있죠? 여긴 동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다 목적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that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at은 접속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the moment하고 나와져 있죠? 요거는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you부터 시작해서 room까지는 여기 앞에 부분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로 쓰였습니다. 뭐가 생략되어져 있겠어요?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되어져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you는 주어가 될 거고요. also는 부사입니다. star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네요. changing your life 여기가 start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and 접속사입니다. gaining new perspective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에 보시면요. changing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your life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gaining은 여기 동사적 특성, 그 다음에 new perspective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도 봅시다. when은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요. you는 주어가 되겠죠. start가 동사입니다. cleaning your room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cleaning이 동사적 특성, your room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정리 전문가 중 한 명은요.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start cleaning your room, 당신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순간에요. 끊어갈게요. 당신은 또한 시작하는 겁니다. 뭐를 시작하는 거죠? Changing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요. 그리고 gaining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1, 2번 문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고 뭐 한 거예요? 도입 얘기가 나와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도입이 나온 이후에 이 세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제가 언급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왜 여기를 주제문을 안 잡았어요? 완벽한 주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주제 언급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부분 가보시면요. When you clean your surroundings,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follow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거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고, 자, you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cle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r surrounding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follows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할 때? 당신이 당신 주변을 청소할 때 끊어갈게요. positive and good atmosphere follows 긍정적이고 좋은 분위기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거 뭡니까? 뭐뭐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예시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예시 사례를 통해서 세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You can do more things efficiently and neatly 이렇게 되어져 있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can do 동사입니다. more things 목적어가 되겠고요. efficiently 그 다음에 neatly 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efficiently and neatly하게 할 수 있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네 번째 예시에 대한 부연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 clean up your closets, organize your drawers, and arrange your things first, then peace of mind will follow.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So 하고 들어가고 있죠? 이거 뭡니까? 접속 부사입니다. clean up, 여기 명령문이었던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lean up이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r closets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organize, 여기 동사입니다. your drawers, 여기 목적어가 되겠고요. and 접속사죠. arrange, 여기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your things,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first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n 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and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and then 같은 문구로 잘 쓰이죠. 자, 이럴 때는 and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eace of mind 여기 주어가 되겠죠. will follow 여기 동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실 거 명령문 나와져 있어요. 명령문.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 거예요? and 하고 나온 거죠. 자, 그리고 then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 어떻게 구성될 수도 있다. and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또 어떻게 생략될 수도 있어요. then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뭐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So 그래서요. 끊어갈게요. Clean up your clothes. 어떻게 하래요? 여기 병렬 구조죠. 지금 하나하나 병렬로 잘 보셔야 되는데 clean up 여기 하나, 그 다음에 organize 여기 하나, 그 다음에 arrange 요거 하나죠. 요게 and를 가지고 다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요. 당신의 옷장들을요. 청소하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Organize your drawers. 당신의 서랍장들을 어떻게 하래요? 정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arrange your things. 당신의 물건들을 어떻게 하래요? 정돈하라고, 정리하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First, 우선요. 그러면 peace of mind will follow. 마음의 평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였습니까?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문 분석해서 다 정리해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왔었던 표현들 같은 것들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서 주장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번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그 지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즉 주제를 찾아서 선택지 5개 중에서 선택해주는 문제가 주장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당연히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 소재라고 하는 것 어떤 겁니까? 그 글에서 나오는 소재들 중에서 어떤 소재가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 소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제라고 하는 거는요. 중심 소재와 필자의 의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중심 소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또 뭘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반복되는 것들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단어 자체 반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의미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가 쉬울수록 단어 반복이 많고요.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의미 반복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고1,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단어 반복보다는 의미 반복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서 파악하면 좋냐면요. 지문의 앞부분, 즉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 소재를 파악해 줘야겠죠. We are always teaching our children something by our words and our actions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르친다고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아이들을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데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요. They learn from seeing. 그들은요 배운다라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두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어떤 거 찾을 수 있습니까? Teaching children.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They learn, children learn, 즉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지금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단어 직접적인 반복이라 보기보다는 의미 반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거 by our words and our actions를 from seeing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는 것, 즉 아이들이 바라보는 걸 통해서 배우는 것, 동일한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의미 반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중심 소재 적어도 2개는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봅시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파악한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우리 찾아놨었죠? 그것을 직접 선택지에 표시하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또는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 요거였습니다. 요게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삶의 모범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강화하는 거, 이거 학습과 관련된 거죠. 네 번째 훈육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학습하는 것과 좀 연결성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by our words and our actions from seeing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요거 한번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에 뭐 있습니까? 말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있고요. 세 번째, 칭찬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의 중심 소재를 표시해 보면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걸 찾아줄 수 있습니까? 중심 소재가 두 개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줄 수 있어요. 걔가 누구누구였죠? 2번과 3번이었다는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왔고요. 4번과 5번도 하나씩만 나왔습니다. 2번과 3번은 둘 다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중심 소재를 명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정답의 범위를 빠르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자, 주제 파악하는 거 우리 많이 해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다?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맥 파악이 좀 어려운 경우에 뭘 찾아주자? 힌트, 즉 주제를 나타내주는 힌트 부분을 찾아주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텐데, 이번 지문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힌트를 찾아봤더니 어떤 것들이 나왔냐? 우선 첫 번째, 결론적 어구가 나왔습니다. therefore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therefore라고 하는 거 어떤 겁니까?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정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 어구가 나와져 있는 것, 또 정리가 되는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명령문입니다. 자,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 우리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거 당연히 뭐가 되겠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주제문이 뭐더라? 8번째 문장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8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나와주는 주제는 도대체 뭐였냐를 확인해야겠죠. 자, 봤더니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how your child, 아이들에게 보여주라고 합니다. 뭘 보여주래요? Good examples of life, 삶의 good example, 좋은 예시들을요, 또는 삶의 모범들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뭘 통해서? By your action,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요. 자, 따라서 주제를 파악했더니 어떤 얘기였어요?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좋은 예, 즉 모범을 보여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제를 찾아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주제 파악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1번, 4번, 5번은 해당이 안 됐고 2번, 3번으로 우리가 정답의 범위 축소해놨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주제 통해서 파악했더니 뭐가 들어가요? 행동으로,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었던 걸 우리 찾아줄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3번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져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주제 파악 유형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중심 소재 찾아주고 그리고 주제를 찾아줘서 그걸 통해서 정답을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문제풀이는 다 해봤고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로 정리했었죠. 자, 이제는 그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독해력 필요하겠죠. 그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We are always teaching our children something by our words and action.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we가 주어가 되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are teaching 이렇게 동사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ways는 이렇게 빈도부사고요. Our children 여기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Something 여기도 목적어네요. 목적어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by 전치사 뒤에 명사구죠. 전치사구 전체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올 때는 간접 목적어에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뭘 가르치고 있죠? Something,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통해서? By our words and our actions.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y learn from seeing.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earn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rom seeing이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네요. 그들은 배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 they learn from hearing and from overhearing 이렇게 되어져 있죠.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learn이 동사입니다. 똑같은 형태죠. from hearing 이렇게 부사 and from overhearing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그들은 배우는 거죠. 자, 어떻게 배워요? from hearing 듣는 것으로 배우는 거고요. overhearing 우연히 듣는 것으로 이렇게 또 배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1번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가 뭐였다? 여기가 도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입을 통해서 글을 연결해 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Children share the values of their parents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자, children이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share, 여기 동사가 되겠죠. The valu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Of their parents라 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고요. 자, abou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연결되는데 우선 끊어서 할게요. things, 그 다음에 in life 이렇게 두 개 다 부사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봐야겠죠. 아이들은요. share the value of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의 가치들을요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한 가치인데요?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s.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죠. 따라서 이 about이 이 value를 꾸며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In life. 삶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Our priorities and principles and our examples of good behavior can teach our children to take the high road when other roads look tempt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Our priorities and principles and our examples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는 거죠. 전체 다 주어입니다. of good behavior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병렬 구조 보셔야겠죠.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가 지금 and를 가지고 병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our priorit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랑 principles가 요 and로 이렇게 병렬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병렬 구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can teac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our children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to take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when 전까지가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hen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other roa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입니다. look이 동사가 되겠고요. tempting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좀 봐야겠죠. to take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the high road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우리의 우선사항들과 원칙들과 그리고 좋은 행동들의 우리의 예들은요, 즉 또는 모범들이 되겠죠. 우리의 모범들은요, can teach,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무엇을요? 우리의 아이들이요, 뭐 하도록? to take the high road, 올바른 길로 가도록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언제요? when other roads look tempting, 다른 길들이 유혹적으로 보일 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떤 거요? 여기 네 번째가 주제문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주제문이죠. 자, 근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왜 이걸 주제문을 안 잡고 제가 다른 문장을 잡았냐? 여기 주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완벽하게 명확하게 나온다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을 잡은 거예요. 일반적인 글 같은 경우는요. 3단계 구성이 제일 많습니다. 3단계 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앞쪽에 주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본론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와 결론이 다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확인할 수 있는 주제문을 찾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주제문과 결론문 둘 다 주제를 나타내니까요. 자, 그래서 주제가 나와져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그거에 대한 부연이 나오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Remember that children do not learn the values that make up strong character simply by being told about the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문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emember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죠. 명사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children이 주어가 되겠고요. do not learn이라 되어져 있죠. 이게 동사입니다. the values 여기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values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안 해봤더니 that은 접속사이자 주격을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makeup은 동사가 되겠죠. strong character 여기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simply 부사, by부터 뒤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안 해봤더니 by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와져 있죠. being이 told까지 연결되면서 동사의 특성입니다. 여기가 수동태가 되어져 있는 거죠. about them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억해라. 자,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대절 있죠. 아이들이요.
가치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가치인데요? 강력한 인격을 구성하는 가치가 되는 거죠. 자, 뭘 통해서요? Simply by being told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단지 들음으로써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다? 부연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They learn by seeing the people around them act on and uphold those values in their daily liv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y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learn이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by 하고 나오고 있죠? by부터 어디까지 걸립니까? 뒤에 전체가 다 걸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걸리는 부분 보입니다. 여기 동명사죠? 이렇게 동사의 특성. The people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round them이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ac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on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act on 하면 이어 동사입니다. and 접속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uphold 나와져 있죠?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데 안에 보시면요. 요 act on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의 특성, uphold도 동사의 특성을 취해주고 있죠? 걔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those values입니다.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in부터 lives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 아이들이죠? 아이들은요, 배운다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by seeing, 보는 것을 통해서죠. 자,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act on,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또 and uphold those values, 그러한 가치들을 유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디서요? in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부연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째 문장부터 이제 뭐가 나옵니까? 결론이 나오고 있죠. 결론이 나온 게 8번째 문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9번, 10번은 결론에 대한 부연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Therefore, show your child good examples of life by your action. Therefore, 이렇게 접속 부사고요. 명령문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your child, 여기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good exampl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of life가 얘를 꾸며주고 있고요. by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끊어갈게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뭐를요? 삶의 좋은 예시들을요. by your action,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9번째 문장입니다. In our daily lives, we can show our children that we respect others. 자, in부터 lives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can show 동사가 되겠죠. our children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뭡니까?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that은 접속사입니다. 명사 절을 이끌고 있고요. we가 주어입니다. respect가 동사, others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끊어갈게요. 자, 우리는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요. 자, 마지막 문장, 10번 문장입니다. We can show them our compassion and concern when others are suffering, and our own self-discipline, courage and honesty as we make difficult decision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can show, 여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them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ur compassion and concer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when이 접속사죠. others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are suffering,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d 접속사 나와져 있고요. Our own self-discipline, courage and honesty, 여기가 다 뭡니까? 목적어가 되는 건데 이번에도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as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we가 주어, make가 동사, difficult decisio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 좀 봐야겠습니다. 자, 우선 our compassion and concern이라 되어져 있죠. 요게 누구랑 병렬로 연결되고 있어요? 요 뒤쪽에 나와져 있는 직접 목적어랑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보시면 compassion이랑 concer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요 end로, 자, self-discipline, courage, honesty가 요 end로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직접 목적어는 여기 있었던 end로 병렬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뭘 보여줄 수 있죠? 우리의 연민과 걱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언제요?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또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제력, 용기, 그리고 정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언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요.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는 여기서 when처럼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장 유형 같은 경우는요. 20번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택지가 5개 나와져 있는데요. 그 선택지 5개 중에서 지문에 나와져 있는 주장, 즉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에 맞춰서 단계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심 소재 파악하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중심 소재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반복되는 어구를 통해서 파악해 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반복되는 어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미 반복일 수도 있고 단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단어 반복의 경우가 좀 적죠? 어떻게 되겠다? 주로 의미 반복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한 번 나왔지만 중요하게 파악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어도 중심 소재는 2개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심 소재 여기서 어떤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2가지였죠. 첫 번째 문장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거 봤더니 Unfortunately, many people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growth라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Instead, they simply learn the lesson laid out for them 되어져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우선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죠?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own growth, 자신의 성장, 즉 자신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personal responsibility,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얘기해 주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중심 소재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어떤 거 있습니까?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simply learn the lays laid out for them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2개 부분인데요. 자, 어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뭔데요? 단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죠. 경주를 한다고 나와져 있는데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아, 반복되는 어구, 즉 중심 소재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요소로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요 부정적인 요소죠. 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 소재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 단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정답의 범위 축소하기입니다. 자, 중심 소재 2개 잡아놨잖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실제의 선택지에 표시해 주시면서 답을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personal responsibility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이거 자발적인 부분, 개인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1번에 있습니까? 없어요. 2번, 3번 다 없고 5번도 없습니다. 4번에만 자발적으로라고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라고 되어져 있는 것 중 뭐예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이거 하자는 얘기 아니죠. 자, 근데 이거 봤더니 이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5번도 보면 학교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2번과 5번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2개는 지울 수 있고 또 어떤 거 지울 수 있어요? 1번과 3번은 아예 중심 소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이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4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답의 범위 축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뭐죠?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주는 거죠. 자,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찾아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찾기가 어려울 때는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주제에 대한 힌트 부분을 가지고 찾아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힌트 부분 찾아주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뭐가 나왔어요? 반의적 표현 나왔죠. 자, 근데 이 반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앞쪽에 어떻게 대부분이 하고 있는지 뭐가 나와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해요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but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의적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뭡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7번, 8번 문장에 나오는 7번 문장에 in truth하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이러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뭐 할 때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제 뭐뭐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when
또 when 하고선 뒤쪽에 주어 동사 또 나와져 있는 형태. 자, 뭐뭐 할 때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주제를 나타내 줄 때 잘 쓰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주어는 몇 번째 문장으로 볼 수 있겠어요? 7번째, 8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주제 어떤 겁니까? 자, 안에 보시면 in truth 하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in truth. 진실은요. 끊어갈게요. That's when the journey really begins. 그때가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때라는 것이죠. 자, 끊어갈게요. When school is finished. 학교가 끝났을 때, 즉 학교를 졸업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Your growth become voluntary. 당신의 성장은 자발적이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뭐하게 된다라는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뭐뭐이 된다? 당연히 그것이 주제와 관련성 있겠죠. 자,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주제, 자신의 성장은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 파악한 걸 가지고 이제 정답 선택해주면 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4번으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놨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맞는지를 찾아줘야겠죠. 왜냐면 내가 중심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정답이 거의 끝나요. 하지만 정답의 범위를 줄일 때 내가 중심 소재를 잘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통해서 확인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성장은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들어가져 있는 정답 몇 번인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1, 2, 3, 5번에 그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따라서 4번에 자발적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되겠구나? 4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심 소재를 통해서 정답의 범위 축소하고 주제 찾아서 명확하게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 유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했었죠? 자,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지문 분석 및 해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many people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growth.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unfortunatel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Many people, 여기가 주어입니다.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되어 있는데 take까지 이렇게 동사가 되겠고요. personal responsibility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for their growth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끊어서 해석해보면요. 불행하게도요. 끊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Their own growth. 그들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통념입니다. 통념. 통념이 나오는 건 당연히 뭐겠다? 도입이겠다. 따라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는 도입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nstead, they simply learn the lessons laid out for them 되어져 있습니다. 자, instead 부사 처리합시다. they가 주어가 되겠죠. simply 부사입니다. learn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 race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laid out for them 되어져 있는 게 분사죠. 과거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그들은요, 단순히요, run the race, 경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주죠? laid out for them,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y do well enough in school to keep advanc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do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ell은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enough라 되어져 있는 게 얘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부사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n school 부사 처리 되시면 되겠고요. to keep advancing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또 부사로 쓰여졌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쓰였다?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죠? enough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enough 투부정사 용법이죠. 충분히 투부정사일 만큼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투부정사 안에 봅시다. to keep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advanc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keep의 뒤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죠. keep ing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They do well enough. 그들은요, 충분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요. 뭐 하는 것을요?
to keep advancing. 계속해서 발전할 만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Maybe they managed to get a good job at a well-run compan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ayb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y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manag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to get a good job at a well-run company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o g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a good job이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F부터 뒤에 전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maybe 아마도요. 끊어갈게요. 자, 그들은요. manag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는 것을 해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을 해낼 것입니다 라는 이해가 되겠네요. 자, 어디에서요? well-run company, 잘 운영되는 회사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이었어요. 넘어갈게요. But so many think and act as if their learning journey ends with college. but은 이렇게 접속 부사고요. 자, so도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ma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ink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nd act라 되어져 있죠. 여기도 동사죠. and로 이렇게 병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as if는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접속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ir learning journey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ends 동사입니다. with부터 뒤에 전체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ut 하지만 반전 나왔죠. So many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think and act 행동하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뭐처럼요. Their learning journey 그들의 학습의 여정이요. 끝난 것처럼요. with college 뭐와 함께요? 대학과 함께요. 즉 대학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y have checked all the boxes in their life that was laid out for them and now write a roadmap describing the right ways to move forward and continue to grow.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they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ve check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완료로 쓰였습니다. all the boxes 여기 목적어고요. in the life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them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앞에 있는 요 life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and 접속사가 되겠죠. 나오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leg이 뭡니까? 동사입니다. roadmap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describing부터 시작해서 현재 분사로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형용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전체가 요 맵을 꾸며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이자 주격으로 쓰인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was lai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out이라 되어져 있는 게 laid out과 함께 걸리시면 됩니다. 이어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or them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로 쓰였다?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도 describ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이죠. 여기가 분사니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습니다. The right ways라 되어져 있죠. 그게 뒤에 있는 부분이 describing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to move부터 시작해서 뒤에 to grow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요 ways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move라 되는 게 동사적 특성, forward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and 접속사죠. to continue인데 to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ontinue가 동사적 특성, to grow라 되어져 있는 게 continue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요, 모든 사항들을 체크해 왔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어디서요? in the life, 그들의 삶에서요. 자, 어떤 삶인데요? that was laid out for them,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끊어갈게요. 그리고 now write a roadmap이라 되어져 있죠.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로드맵이 렉이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로드맵인데요? describing the right ways, 올바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에요? 바로 뒤쪽에 나오고 있는 to move forward and continue to grow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 되겠네요. 자, 5번, 6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반론을 제시하면서 이제 주제로 연결시킬 건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개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제와 연결되고 도입과 주제를 연동시켜주고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본론이 구성되어져 있고 뒤쪽에 주제를 구성하는 그런 두 단계의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처럼 주제가 서론에도 나오고요. 결론에도 주제가 나오는 형태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앞쪽에 본론, 도입과 함께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결론, 주제가 나오는 형태로도 구성이 됩니다. 이걸 2단 구성이라는데 지금 지문 같은 경우가 이러한 2단 구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8번 문장입니다. In truth, that's when the journey really begin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in truth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a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is가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when이라 되어져 있는 것이
뒤에 전체와 함께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명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호 처리가 되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얘는 뭐예요? 원래 관계부사였는데 앞에 있는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생략되어졌습니다. 즉 선행사가 포함되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명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when이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고요. 그러면서 부사 역할을 해주죠. The journey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really 부사, begins는 동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in truth 진실은요. That's when the journey really begins. 그때가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문장. When school is finished, your growth becomes voluntary. 자,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school이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is finish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Your growth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becomes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일치 보시죠. s 단수 처리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voluntary 보호입니다. 끊어서 해석해 봅시다. 학교 교육이 끝날 때요. 끊어갈게요. 당신의 성장은요 자발적이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뭐였어요? 주제문이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뒤쪽에 이제 뭐가 구성되냐면 뒤에 보시면 like healthy eat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뭐예요? like 뭐뭐처럼이잖아요. 아, 예시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이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가 나온 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찾아줄 수 있겠다? 아, 이 부분이 주제문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더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갈게요. 자, 9번째 문장입니다. Like healthy eating habits or a regular exercise program, you need to commit to it and devote thought, time, and energy to i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like에 걸려져 있는 부분 찾아주셔야겠죠. like라 되어져 있는 부분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쉼표까지 전체가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you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ne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o commit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겠다? need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o commit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to eat이라 되어져 있죠.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to devote입니다. 여기가 to가 생략되어져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to devot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취해 주겠고요. thought, time, and energ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전체 다 목적어입니다. 자, and를 기점으로 이렇게 세 개가 다 병렬 구조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it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ike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걸려져 있었던 거 healthy eating habits라 되어져 있는 요거 하나랑 or a regular exercise program이라 되어져 있는 요거 하나가 like가 얘에도 걸리고 얘에도 걸리고 있었던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처럼 끊어갈게요. 당신은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To commit to it. 그것에 전념할 것이요. 그리고 to devote thought, time, and energy to it. 그것에 어떻게 하는 것? 생각,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Otherwise, it simply won't happen and your life and career are likely to stop progressing as a result. 자, 이 10번째 문장은 지금 부연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otherwise를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붙어져 있는 겁니다. 자, otherwise는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t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imply는 부사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won't happen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Your life and career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be likely to 부정사 나와져 있죠. 뭐뭐 하기 쉽다 또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progressing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as a result가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끊어갈게요. 자, 그것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그리고요 당신의 삶과 경력이요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대요? 발전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장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였죠. 총 4문제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는지 확인해 놓으셨을 겁니다. 중심 소재 파악해 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했었죠? 정답의 범위 축소해 줬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주제 파악을 해서요. 그 주제를 가지고 정답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이 부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문 분석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랐던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